안녕하세요. 알고리즘 기초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원 한웅진입니다. 오늘은 완전 탐색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완전 탐색의 개념을 보고 우리가 이제 문제 같은 거를 내고 풀 때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완전 탐색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응용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탐색. 완전 탐색이란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조사해서 정답을 찾는 방법으로 무식하게 가능한 것을 다 해보겠다는 의미로 브루트포스 방식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브루트포스 방식. 완전 탐색의 예는 많이 들은 거죠. 네 자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푸는 문제와 같이 000번부터 99999 사이에는 있습니다. 답이. 그죠? 그러면은 그 자물쇠를 푸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씩 다 해보는 거죠. 나올 때까지. 그죠? 이게 바로 완전 탐색이다. 자, 완전 탐색의 장점은 뭐냐? 완전 탐색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해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고 하면 모든 범위를 탐색하기 때문에 뭐야? 무조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능 향상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갖다 배우는 거는 배우는 거지만 문제를 풀 때 일단 출발은 뭐냐?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배제하고서는 여러분이 일단은 브루트포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범위의 그 값이 들어오더라도 뭐예요? 그 해당하는 답을 구해낼 수 있는 완벽한 버전을 완전 탐색으로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성능 향상 문제를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거다. 바로 완전 탐색. 자, 완전 탐색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크게 반복문 또는 재교출로 구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더 적당한 게 있겠죠. 그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반복문을 최대한 적용을 해보되 문제가 좀 난이해서 그리고 보니까 재교출로 하면은 개념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호의 탑 떠올리면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엔 재유출로 구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복문으로 구현하는 경우는 이걸 단순 브루트포스 방식으로도 부릅니다. 그래서 브루트포스 방식 하면 첫 번째로 뭐야? 반복문을 가지고 그냥 쫙 구현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포문과 같은 반복문으로 모든 경우를 탐색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죠? 자, 재교출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재교출을 이용해서 모든 경우를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예로서는 너비 우선 탐색. 죠. 그래서 우리가 BFS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 DFS라고 부르죠. 굉장히 알고리즘에서 많이 나오는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런 것들은 재교출로 구현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럼 기본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완전 탐색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예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변화를 줘서 이번에는 팩토리얼이라는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승이라고 부르죠. 그죠? 팩토리얼은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n의 계승이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곱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학에서 배웠던 거는 수학 기호가 아마 떠오를 거예요. 간단하게 n에다가 느낌표를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n 팩토리얼을 갖다가 표시하게 되죠. 그래서 n 팩토리얼. 그럼 n 팩토리얼은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가다가 마지막 1까지 곱해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팩토리얼을 갖다가 반복문을 구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1부터 n 더하기 했던 거랑 똑같은데 뭐야? 곱셈으로 구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반복문을 구현하게 되면 좋은 소리가 들리네요. O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반복문이 하나 들어가고 이게 이제 n번만큼 반복이 되는 거니까 ON이라고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있는 것처럼 리절트 값을 1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n을 I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가지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해서 n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은 작은 값부터 주로 이제 큰 값까지 가는 거니까. 뭐 여러분이 i를 이렇게 증감하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거로 해서 n부터 출발하게 되면 우리가 팩토리얼의 개념처럼 여러분이 구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값을 구하게 되면 예제가 5였으니까 5 곱하기 4, 20. 그 다음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6 해가지고 곱하면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20이니까 12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예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재교출로 구현하는 거죠. 여러분 재교출을 갖다가 강좌를 잘 들었으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재교출은 출발점이 이 팩토리얼 문제를 푸는 거니까 팩토리얼을 점화식으로 나타내면 손쉽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팩토리얼을 점화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저기 재교출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본 케이스. 그죠? 즉 뭐야? 탈출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일 때 n이 1일 때 1이라는 그죠? 초기값이 바로 탈출 조건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에 이를 때까지 순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 순환에 대한 구조는 n이 1이 아닐 때니까 어떻게 돼요? 점화식은 자기 자신의 바로 이전 값을 가지고 표현이 되면 되는 거죠. 펑션으로. 그래서 n 곱하기 n-1라는 팩토리얼. 자기 자신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거 점화식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겠다. 이름만 정하면 되죠.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을 주고 5라는 값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자, 팩토리얼 안에는 팩토리얼이 있어야겠지. 이래야지 재교출이니까. 그래서 팩토리 n으로 출발하는데 기본 케이스부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탈출 조건이 n이 1일 때 1이 되면서 리턴해가지고 쭉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곱하는 거는 여기 우리 점화식에서 봤던 것처럼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이 되겠지. 그죠? 그랬을 때 재교출 설명했던 것처럼 팩토리얼은 재교출로 들어가는 순간에 n은 들어갈 때 계산되는 거 아니죠. 팩토리얼 없으니까 나중에 팩토리얼 값이 나와야지 같이 계산이 되면서 리턴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일단 계속 들어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그때 n 값은 어디 쌓여? 시스템 스택에 쌓인다 그랬죠. 그래서 5, 4, 3, 2 이렇게 해서 스택에 쌓여 있는 겁니다. 스택에 쌓여 있고 시스템 스택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쭉 들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n이 1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 1이 되니까 1이 반환되면서 그다음에 뭐야? 2, 3, 4, 5 이렇게 반환이 되면서 곱해져가지고 전체적인 답을 구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기본 예제를 재기호출로 구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코드를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탐색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성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주의사항. 완전 탐색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완전 탐색으로 즉 브루트포스 방식으로 여러분이 해결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시간 복잡도를 따져가지고 해결을 그게 이제 시간 복잡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습할 땐 그렇게 하고 근데 시험 같은 데서 코딩 테스트 같은 데서 그렇게 하면 시간 초과로 돼서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에 못 풉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부터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게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되면 완전 탐색을 풀고 아니면 뭐야 성능 향상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그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 탐색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 탐색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를 나중에 이제 풀어볼 텐데 강좌에서 그때 이제 따져보게 될 거야. 완전 탐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자, 그래서 완전 탐색으로 풀 때는 주로 입력 개수 n이 작을 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경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특히 내가 완전 탐색을 푸는데 기본적으로 그 푸는 방식이 반복문을 갖다가 뭐 이중 반복이 아니라 3중, 4중 반복이 즉 세제곱 시간만큼 걸린다든지 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지수 시간만큼 걸리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n이 증가할수록 시간 복잡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완전 탐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배울 것들인데 완전 탐색에 대한 성능 향상 방법론은 가장 기본적인 게 순차 탐색에 대해서는 탐색 방법 중에 이진 탐색이라는 걸 이용해서 알고리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진 탐색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봤어요. 바로 뭐냐면은 순차 탐색이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죠? 비곱표기법으로 얘기하면은 선형 시간 ON이 되겠죠. 근데 이 ON 시간으로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철애들 n의 개수가 10억 개다. 그러면 1초에 1억 개니까 10억 이면 불가능하잖아. 그럴 때는 이진 탐색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진 탐색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반복할 때마다 그 횟수가 어떻게 돼요? 반에 반으로 주는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떠올리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디 알고리즘을 배웁니다. 그래서 얘는 눈앞에 최선의 선택을 욕심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디 알고리즘을 부르는데, 그래서 그 방법은 해당하는 문제 케이스를 찾기는 어렵지만 한번 찾으면 정말 코딩하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그걸 한번 성능 향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동적 계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죠? 그래서 재교출하는 횟수를 갖다가 줄여주는 이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방법론이긴 하지만 좀 까다롭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보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자,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자, 시뮬레이션이란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중에 이제 그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알고리즘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문제 유형 중에 시뮬레이션 문제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문제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n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서 완전 탐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문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완전 탐색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성능 향상 알고리즘 얘기했잖아요. 뭐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동적 계획구 이런 것들은, 다른 알고리즘들은 성능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시뮬레이션은 뭐야? 그냥 구현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시뮬레이션 문제의 특징. 다른 알고리즘처럼 일반화된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문제에 따라서 그냥 주어진 대로 푸는 거야. 바로 무식하게 푸는 거죠. 그죠? 주먹구구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브루트 포스 방식이라고 부른다 얘기지.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문제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해결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야? 완전 탐색으로 우리가 해결한다는 거죠. 시뮬레이션 문제는. 왜냐하면 성능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잘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시뮬레이션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시뮬레이션 문제는 복잡하다는 의미가 케이스도 많고 뭐 조건문, 반복문을 여러 개 이렇게 나열해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이지 뭐 특히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쉬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시뮬레이션 문제라고 하는지. 2차원 배열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행렬 같은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경하는 코드를 구현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보고 뭐뭐뭐를 내가 코딩해야 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경하는 규칙을 알아야지 이제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경하는 기본적인 규칙은 어, 2차원에 이제 행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은 1, 2, 3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다 각각 세로줄에 있는 게 열이 되겠죠. 그죠? 행은 가로줄이 되겠고. 자, 그래서 1차원 배열에 있는 첫 번째 행에 있는 모든 열의 값은 그대로 1차원 배열에 들어가고, 처음에 인덱스를 0, 1, 2, 3이라고 0, 1, 2라고 그러면 0, 1, 2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 2차원 배열의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이 그 다음 순서로 1차원 배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두 번째 있는 행이 그 다음에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꾸는 규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주어진 게 여기 어떤 값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의 값은 두 자릿수의 난수로 초기화해서 이제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난수를 채우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입력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입력받으면 출력은 뭐가 된다? 우리가 이제 두 자릿수 난수로 초기화한 2차원 배열과 그 다음에 1차원 배열로 변경한 그 결과값이 출력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게 되면 시뮬레이션의 팁은 별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복잡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잘 나눠가지고 순서를 차근차근 풀면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문제는 일반화된 방법은 없지만 문제가 여러 단계로 된 경우가 많아서 나누어서 코딩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예제 1에서 우선 2차원 배열의 값을 두 자릿수 난수로 초기하고 출력하는 부분을 코딩해서 한번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버깅하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코드를 나눠가지고 검증해가면서 코딩하는 걸 저는 항상 권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쉬운 문제면 묶으면 크게 가져가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는 많이 나눠가지고 여러분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야? 나머지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경하는 규칙을 구현해가지고 1차원 배열을 출력하는 거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코드 구현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시작 부분에 이제 키보드로부터 여러분이 행과 열을 읽어 드립니다. 그러면 행과 열만큼 2000배열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과 열만큼 2000배열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시켜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두 자릿수 난수니까 두 자릿수 난수를 갖다 여러분이 발생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자바 API를 활용해야 되겠죠. 난수 발생한. 그래서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에 보면은 랜덤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랜덤이라는 메소드. 그래서 매스에는 랜덤이라는 메소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얘가 정해져 있는 그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0부터 0.999, 즉 1보다 작은 그 사이는 어떤 소수든지 얘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mass.random을 한번 실행시키게 되면 어떨 때는 0.247이 출력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면 0.7895432 이런 게 출력될 수, 즉 뭐야? 0은 출력될 수 있고 1은 출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1보다 작은 모든 소수값이 출력되는 거죠. 자, 그럼 그걸 가지고 규칙성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값을 찾아야 돼요? 두 자릿수 값이니까 10부터 시작해서 99가 되겠죠? 그래서 10부터 99가 되기 위해서 규칙을 0부터 1보다 작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90을 일단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작은 수 0하고 곱해줬으면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제일 큰 수는 1보다 작으니 90보다 작겠죠. 그래서 89. 뭐뭐뭐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소수점들은 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테저로 캐스팅하게 되면 소수점은 띄고 그럼 어떻게 돼요? 0부터 89 사이의 값이 쭉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10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부터 99 사이의 값이 랜덤하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랜덤하게 튀어나온 값을 배열에다가 다 태워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초기화시키는 부분은 다 구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그 2000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을 1000배열로 바꾸기 위해서 1000배열을 일단 준비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행과 열을 곱한 크기만큼 1000배열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2000배열에 있는 값을 1000배열로 가져가는데 아까 규칙이 뭐예요? 여기 있는 결과 예제에서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행 같은 경우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행이 그대로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행일 때는 뭐야? 행의 값이 인덱스 0으로 시작하니까 0하고 컬럼의 개수를 곱해가지고 0 더하기 j값 반복이 어떻게 0, 1, 2, 3.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열이 4개니까 0, 1, 2, 3까지죠. 0, 1, 2, 3까지의 원래 있는 값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75, 78, 92, 78이 그대로 밑에 1차원 배열에 들어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돼? i가 1로 증가하니까 뭐야? 칼라만큼 증가하는 거지 뭐야? 시작하는 인덱스가 0으로 시작했으면 뭐야? 그 다음에는 4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4로 시작해가지고 뭐야? 열의 값을 0, 1, 2, 3에서 증가시켜서 해주니까 뭐야? 여기 있는 값이 그대로 84부터 36에 그 다음에 이어서 들어가겠죠? 그렇게 규칙을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요 수식을 만들어내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심플한 케이스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뮬레이션은 이것도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그 부분까지 공략을 해보는 걸 우리 목표로 삼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 탐색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문제 이해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응용 사례를 보고 한번 오늘 배웠던 걸 이해해 봅시다. 자, 응용 사례는 정렬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정렬 문제를 가지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렬 문제만을 따로 여러분이 쭉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정렬 문제 그럼 맨 처음에 뭐 선택 정렬, 삽입 정렬, 버블 정렬 이런 걸 배워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 그래서 그때 성능을 따지죠. 여러분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으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죠? ON의 제곱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곱 시간만큼 성능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렬에서도 뭐야? 성능 향상이 필요하겠지? 성능 향상을 시킨 유명한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뭐 퀵 정렬이라든지 합병 정렬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성능이 뭐 n 로그 n 그죠? 그래서 로그 선형 시간만큼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배우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완전 탐색의 시뮬레이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렬 문제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값들의 정렬 문제를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푼다 그러면 이는 그냥 우리가 완전 탐색으로 정렬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즉 브루트포스 방식으로 내가 떠오르는 대로 일단 푸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풀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개념들, 좀뭐 분할 정보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알고리즘 방법론들을 다 배우지 않고 즉 정렬 알고리즘 이런 걸 배우지 않은 다음에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알고리즘이 선택 정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만 배운 다음에 정렬 문제를 풀어라. 그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알고리즘 형태는 정렬 선택 정렬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거지. 그죠? 그 왜 선택 정렬이냐? 퀵 정렬이나 이 병합 정렬 같은 성능이 개선된 알고리즘은 이 분할 정복이라는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도 스스로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 공부를 통해서 따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거보다는 좀 간단하다고 하는 그거보다는 조금 간단하다고 하는 삽입 정렬이나 버블 정렬 역시 성능이 크게 개선된 건 아니지만 배우지 않으면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간혹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 정렬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정렬을 배운 적이 없어. 그런 상태 내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로 주어진 n개의 값을 정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민해서 브루트 폼식으로 만든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오름차 순인지 내림차 순인지. 그럼 일단 오름차 순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알고리즘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정렬하는 게 뭐예요? 오름차순은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전체 값 중에서 최소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 값을 찾으면 걔가 일단 시작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n개의 값 중 최소 값을 찾아가지고 첫 번째 있는 거와 자리를 교환시키면 돼요. 그러면 뭐야? 맨 앞에 있는 값은 정렬됐다고 정렬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n- 정렬 안 됐죠? 그럼 이제 뭐야? 첫 번째 걸 빼고 그 나머지 n-1개 중에서 뭐야? 또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지. 그리고 걔를 뭐야? 두 번째 위치랑 같이 교환하면 되겠죠. 그럼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값은 정렬이 된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지막 값의 이름은 정렬이 완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 정렬이 뭐야? 최소값 찾는 거 또는 최대값 찾는 거만 구현할 수 만드는 거죠. 그 대신에 그걸 또 n번하고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 복잡도 완전 탐색에 의해서 구현하게 되면 n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즉 처음에 어떻게 돼요? n번 중에서 최소값 찾고 n-1번 중에서 최소값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하나 찾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수학 정리 기억나죠?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 해가지고 그 숫자만큼 여러분이 복잡도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개수를 빼고 최고차만 남기면 5n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정근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 펌킨 사이트 같은 알고리즘 사이트들 여러 군데에서는 이걸 그래픽으로 표현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돕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버블 영역이나 다른 것들도 알고리즘이 이것도 뭐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걸 여러분이 한번 어, 비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최소값 1이죠. 맨 앞에 놓고 다음에 2죠. 나머지 중에서 최소값 3이죠. 나머지 중에 4죠. 이렇게 구현하는 게 뭐다? 삽입적 선택 정렬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선택 정렬을 한번 우리가 선 코딩으로 풀어보는 거. 이거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알고리즘 문제를 풀다 보면 일단 손으로 풀어가지고 이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슈도 코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로 구현해야지 시간 제한을 걸리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13이라는 값이 선택 정렬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413이라는 값이 여기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체 최소값 1이죠? 1과 뭐야? 맨 앞에 있는 값을 교환하는 거죠. 자료 교환해서 1은 정렬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 2, 3이죠? 요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뭐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것과 또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1, 2까지 정리를 된 거죠. 나머지 뭐예요? 두 개. 4, 3을 뭐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3을 교환해 놓게 되면 1, 2, 3, 4 해가지고 종료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다? 선택 정렬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념남아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설명드렸던 걸 코드로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코드로 구현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자, 예제에서는 배열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예제를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n을
큰 값으로 늘려도 전혀 문제없이 통과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포문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포문이. 그래서 포문이 반복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크기만큼 반복이 되고 있죠. 전체 크기만큼 array의 length라는 거는 n을 의미하는 거니까 전체 크기 9가 됩니다. 9. 9번만큼 반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전체 중에서 뭐예요? 최소값을 찾는 게 우리 알고리즘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현재는 최소값을 이제 우리가 전제에서 모르니까 그 시작하는 첫 번째 있는 값을 일단 뭐예요? 미니멈의 위치라고 보는 거죠. 이 미니멈은 그 위치를 의미합니다. 인덱스 i가 위치니까 그 위치라고 보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값부터 나머지 값들을 가지고 반복해가면서 쭉 비교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현재 여기 미니멈 값은 현재는 첫 번째 시작이었는데 차례대로 비교하면서 만약에 현재보다 작은 값이 어딘가에 등장했다. 그럼 뭐야? 미니멈 위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미니멈 위치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충분히 끝까지 반복되면 뭐야? 전체 최소값이 위치가 나오겠지. 그럼 그 위치에 있는 값은 이제 어떻게 돼요? 맨 첫 번째는 이 경우는 첫 번째는 교환이 되겠지. 교환을 구현하는 게 뭐야? 요 수합 코드를 구현하는 거다. 그래서 수합을 구현할 때는 두 개의 변수 있는 값을 서로 옮겨놔야 되기 때문에 임시 저장 공간이 없으면 뭐야? 한쪽이 지워지겠지. 그래서 임시 저장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템프에다가 어, 지금 저희가 찾은 미니멈에 있는 값을 옮겨놓고 그죠? 자, 저기 시작 위치에 있는 값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미니멈에 있는 값을 시작 위치로 다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템프 값을 옮겨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수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한 파스가 돈 거죠. 그래서 한 파스가 돈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반복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 반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 다음 반복은 당연히 i가 1로 증가하게 되니까 바로 우리가 얘기한 두 번째 인덱스에부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미니멈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 그죠? 그래서 나머지 값을 갖다 반복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최소값을 또 찾겠죠. 그래서 나머지 정렬 안 된 부분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부분이라고 여기 표시해놨죠. 그래서 최소값을 찾으신 다음에 그 최소값이 뭐야? 이제 두 번째 인덱스가 이제 왔잖아요. 인덱스가 i가 1이잖아요. 그래서 1에 있는 값을 갖다가 템포에 잠깐 넣어놓고 미니멈 찾은 위치에 어떤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값을 갖다 이제 두 번째 인덱스 1번에다 옮겨놓고 그리고 뭐야 미니멈이 원래 있던 자리에는 내가 템포에 있는 값을 옮겨놓게 되면 둘이 수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정렬이 끝나가지고 마지막 하나 남아 있겠죠. 하나 있는 게 정렬이 끝나면 정렬이 마무리되는 그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 정렬을 제가 완전 탐색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대표적인 예로서 여러분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한번 선택 정렬을 잘 이해하시고 개념을 같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운 개념에 따라서 실수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아까 우리 잠깐 배웠던 것처럼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로 합시다. 이게 난이도를 계속 올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좌우 대칭으로 변환하는 코드를 구현하시오. 그럼 여러분 행렬의 대칭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이게 이제 그 열이 홀수로 주어진 거 세 개잖아요. 그럴 때는 홀수의 가운데 있는 값은 움직이지 않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맨 첫 번째 거는 맨 마지막 값과 교환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뭐야? 좌우대칭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식이 떠오를 것 같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입력값 주어지는 건 아까 주어진 것처럼 두 자릿수 난수를 초기화시켜서 구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입력하면 되고 그럼 출력하는 거 뭐냐? 초기 행렬. 그런 다음에 뭐야? 대칭 결과로 바뀐 행렬을 출력하는 게 최종적인 결과물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실습까지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강조하지만 제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모분담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놓고 최소한 자기가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뭐 30분.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좀 초보면은 1시간 정해놓고 자기가 최대한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분담을 확인하게 되면 자기의 문제점도 알고 개선점도 알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모분담만 보고 그냥 알고 넘어갔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초기 값을 갖다가 두 자릿수 정수를 뽑는 거 랜덤으로 그건 아까랑 봤으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럼 그걸 구해 놓은 다음에 이 부분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시메트리, 즉 대칭에 대한 배열을 갖다 2차원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 옮겨 놓는 거잖아요. 그때 규칙성을 어떻게 찾아가는 거냐?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열에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행에서는 어떻게 바꿔요? 행 안에서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가
0번 첫 번째 시작했다. 그럼 걔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랑 교환이 돼요. 그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이 따져서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즉 행에 대한 건 변함없이 열에 있는 것만 어떻게 돼요? 인덱스가 0번인 경우에 뭐야? 컬럼 마이너스 이렇게 맨 마지막 값이랑 교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값은 하나씩 그 이전 값과 교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규칙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답을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수까지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추가적인 내용 공부합시다. 자, 감사합니다.